추 의원, 검찰 특수본 무더기 고발, 난리 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철회하자는 주장을 내뱉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지으면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꼼수탄핵이라는 비판이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부분을 다루지 않고선 탄핵 심리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탄핵 심리 시 내란죄를 뺏겠다는 주장에 격분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성토글을 작성한 모습, 이미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5일 오후 5시 26분 기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즐비하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헌법재판소 측의 탄핵 심리 시 형사소송 관련 준수를 요구하는 헌재법 40조 1항 준수를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에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이를 제대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네티즌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STS, 헌법 40조 1항, 부정선거, 선관위해체, 헌재는 왜 헌재법 40조 1항을 준수하지 않느냐. 헌재법을 지킵시다. 헌재는 법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느냐. 헌재법 40조 1항을 지키고 181기일을 준수해라. 양심 좀 챙기자. 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성토의 글도 쏟아졌다. 이들은 이미선은 사퇴하라. 민주당이랑 재판 거래하지 마라. 민주당과 붙어먹은 헌재는 전체 당상 사퇴하라. 민주당과 짜고 치지 마라. 고까지 비판했다. 탄핵 심리 시 내란죄를 뺏겠다는 주장에 격분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성토글을 작성한 모습, 이미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헌재 홈페이지 성토글들에 앞서 국민의힘에서조차 내란죄를 빼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의 연결고리를 주장하며 적법 절차 논란이 가주어디는 것은 불가피해졌다며 내란죄 빼고 나머지만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해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힐난했다. 심지어 주 의원은 김문기 모른다 빼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진행하자고 하면 민주당은 동의할 것이냐며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결국 신속재판 못지않게 법과 원칙에 맞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2차 변론 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2차 변론 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위기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공정성 논란 취소.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과거 진보적 판결과 논란의 중심에 선 과거 이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단체 찬양고무죄 위헌 여부를 둘러싼 심판에서 그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헌 의견을 밝힌 바 있기 때문.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의 위문을 제기하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23년 9월 심판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헌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며 진보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조항은 수정돼야 한다. 는 의견을 피력하며 과거 사형제 폐지와 낙태죄 폐지 주장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사형제와 관련해 그는 생명권 보호를 강조하며 폐지를 지지했고 낙태죄에 대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진보적 입장은 헌법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특정 정치적 성향에 치우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헌 의견은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된 반국가 세력 척결과 관련되며 더욱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또한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특정 주식 과다 보유 논란도 그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이 부부 재산의 83%에 달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판사 재직 당시 소송 당사자인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대량 보유했던 점은 이해충돌 문제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그는 판사는 부업이고 주식이 먼저다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그의 진보적 견해와 과거의 주식 보유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그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3. 윤석열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장 실탄 발포 명령. 제보에 의하면 지난 3일 당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은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중단한 배경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실탄 발포 등 명령이 있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단장은 이날 공수처장이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 화기 소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경호처와 관저 내 경호부대 등에 가로막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5시간 반 만에 집행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제보를 토대로 당시 경호처에 실탄 발포 등 명령이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다. 추 단장은 이러한 경호처의 극렬한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 한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 압박하고 독려했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혈 사태가 일어나거나 영장 집행이 무력화하면 전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전두환조차 두려워했던 발포명령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지시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법 집행에 대한 제2, 제3위 내란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이제 더 이상 부질없는 저항을 중단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부된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호처장 등에 대한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촉구한다며 영장 집행 공무원들을 개인 화기로 위협하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 즉각 해임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정치 문제 불개입이라며 팔짱 끼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가하게 소풀 뜯는 소리 할 때가 아니다 라며 사법 절차를 무력으로 파탄내고 있는 극악무도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에도 촉구한다. 12월 3일 국회에서 시민저항에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철수했던 군인들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공무원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했다. 한편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 윤 탄핵 달성한 혁신당 탄추위 넘어 이젠 탄탄대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출범했던 조국혁신당에 3년은 너무 길다 탄추위가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성과를 품에 안고 7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혁신당은 탄추위를 더 탄탄한 대한민국 위원회, 탄탄대로 위원회로 재정비해 윤 대통령 파면 이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8일 탄탄대로 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탄추위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탄탄대로 위원회 출범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 방향을 고민할 예정이다. 탄대로 위원회는 개헌 논의와 함께 사회권 선진국, 권력구조 개편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탄추위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이어가기보다 한국 정치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7월 탄추위 발족 당시 결의문을 통해 탄핵 정권 퇴진을 위한 특검 국정조사 추진, 최혜병 수사계 입김건희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규명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을 추진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더 팩트와의 통화에서 탄핵 이후 새로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상을 그릴 예정이라며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연대한 2030을 포함해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분출된 열기에 부합할 수 있는가? 등을 연구해 정책 과제로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혁신당이 탄추위를 주도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예방 당시 3년은 너무 길다고 말씀하셨고 쇄빙선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잘해주신 결과로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된 것 같다며 민주당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선도적 역할을 매우 잘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닻을 올린 탄탄대로 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다만 혁신당이 비교섭 단체로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며 잘해나가기를 바라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당이 주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가 약한 정당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금방 힘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방향을 잘 잡았으니 현명하고 의지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도 혁신당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의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혁신당이 위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당의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혁신당이 야권의 한 축으로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